회사 택시 운전수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일본에서는 기사라는 표현이 없고 운전수라고 한다. 입사한 지 1년 정도 되었던 시기였기에 열심히 일했었다. 회사들의 저녁 퇴근 시간을 지난 저녁 9시 무렵. 조금은 한가한 시간이라 택시 운전수들은 다들 이 무렵 저녁 식사를 한다. 그리곤 늦은 심야의 바쁜 시간대를 대비하는 것이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생각하며 희비야 도로를 왼쪽 차선에서 서행하고 있었는데 왼쪽 보도 쪽에서 힘없이 손을 드는 샐러리맨이 보였다. 지금 같으면 가까운 거리일 것 같아서 못 본 척 지나칠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는 열심히 손들면 잽싸게 차를 대던 신인 시절이라 민첩하게 차를 멈추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모실까요? 반갑게 맞이했다. 그 샐러리맨은 피곤한 듯한 목소리로 아와시마 도로까지 가주세요. 고속으로 모실까요? 귀찮다는 듯 아니요. 일반 도로로 가주세요. 아와시마 도로는 시부야 고속 출구 바로 옆이라 고속을 타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데 깍쟁이 손님이다. 요금이 얼마나 더 나온다고 그걸 아끼나. 답답하다. 길도 막히는지라 이 손님 내려주고 나면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며 록폰기 도로를 향해 차를 출발시켰다. 그러자 어디에 전화를 하더니 좀 전까지 귀찮고 피곤한 목소리였던 30대 후반의 샐러리맨이 갑자기 귀여운 애기 목소리로 뭐하고 있었어? 안다. 애교 있는 콧소리까지 내면서 말하는데 듣고 있자니 속이 거북하다. 상대는 여자친구 같아 보였는데 저녁은 먹었어? 등 일상적인 인사가 있은 후 갑자기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과 상사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일을 잘 못한다고 상사에게 혼났고 그래서 퇴근도 못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집에 간다고 밥도 못 먹었단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둥. 듣고 있자니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 같다. 사내 자식이 연약하게 여자친구에게 기집애처럼. 그리고 얼마나 찌질하면 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애기 목소리로 애교를 떨어가며 얘기를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참 한심한 녀석이다 싶었다. 게다가 길까지 막히는 바람에 긴 시간 동안 저 재수없는 칭얼대는 애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한다니. 록폰기 거리로부터 시부야를 지나 요코하마로 가는 일명 246호 도로는 시부야 역 근처 재개발을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2025년부터도 앞으로도 10년 정도는 더 해야 끝나는 공사인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그날은 더더욱 시부야 사거리 공사는 복잡하게 하고 있어 무척 막히고 있었다. 고속으로 갔다면 벌써 내려주고도 남을 시간이었지만 350엔 아끼려다가 길이 막혀 2000엔 이상 미터 요금이 더 나올 것 같아 속으로는 고소했지만 기분 나쁜 애교 띤 애기 목소리와 전화 대화 내용에 짜증이 났다. 드디어 아와시마 도로에 들어섰는데 그 다음 지시가 없고 계속 회사를 이직하느니 마느니 구구절절 전화만 붙들고 떠들고 있어. 어디로 갈지 몰라 차속도를 늦추어 저속으로 달리며 다음 지시를 주기만 기다렸다. 목적지를 모르고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택시를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다. 왼쪽으로 들어갈지 오른쪽으로 꺾을지 사전에 모르면 급하게 차선 바꾸기도 힘들고 위반이나 사고 위험까지 있는데 승객은 자기는 집을 알겠지만 운전은 내가 하는데 어디로 갈지 안 알려주고 가자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목적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출발하며 가능하면 귀찮지만 나비의 주소를 입력하고 출발한다. 조금만 안일하게 생각하면 실수로 이어지기에 지금은 철저히 대비하는 편이다. 하지만 초보 시절에는 승객에게 정확히 묻는 것이 겁도 났기에 대충 말하고 가자고 하면 일단 출발했었다. 그래서 서행하며 지시를 주기만을 기다리는데 전화를 마친 그 샐러리맨 갑자기 지금까지의 애교 섞인 애기 목소리에서 굵고 성난 남자 목소리로 야 임마 왜 차를 이렇게 천천히 몰아 한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와시마 도로에서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주니까 서행할 수밖에 없죠 라고 항변했지만 집 가까이 가면 어디서 꺾을지 알려줄 텐데 왜 서행하냐. 길 막혀서 안 그래도 늦었는데 서행까지 하냐 등 폭언을 섞어가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아니 좀 전까지 그렇게 연약하게 애기 목소리로
여자친구에게 자기 인생 상담까지 하던 녀석이 택시 운전수에게는 왜 이렇게 난폭하게 강한 척하며 성질을 내는 거지? 자기가 회사에서 당한 것까지 나한테 화풀이하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나이 어린 이런 칠뜨기한테까지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싶어서 슬퍼졌다. 하지만 참고 속력을 높였다. 그러자 조금 지나서 다음 신호 오른쪽. 거만한 태도의 반말이었다. 또 꾹 참고 오른쪽으로 꺾어 언덕으로 올라간 곳에 맨션 앞에 도착했다. 카드로 계산하고 빨리 문 열어 라며 짜증을 내며 내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고 그 맨션 안으로 사라진다. 참았던 화가 치밀어 내 이 맨션을 꼭 기억했다가 언젠가 불치병으로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면 이 녀석을 찾아와 꼭 X이고 말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찌질이의 모질이의 여친에게 애교 띤 애기 목소리로 대화하던 것과 내용까지 내가 다 들었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리곤 나한테 화를 내고 폭언까지 했던 이 승객을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에 입맛도 떨어져 그날 저녁은 굶었다. 도쿄에서 택시 운전수로 일한다는 것. 이런 손님 만나면 스트레스로 참 견디기 힘들다. 갑질에 익숙한 일본의 승객들. 무조건 승객이 옳다고 가르치는 택시센터 등 행정기관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일본의 많은 택시 운전수들은 오늘도 승객의 갑질에 시달리고 결국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직률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례는 내가 노동조합 위원장 시절 신입조합원 교육 시간에 접객 절차의 처음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의 사례로 예를 들었던 내용이다. 즉, 처음에 승객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적지의 상세까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는 것과 전화 중이라도 차를 세워서라도 정확한 목적지를 알아내서 신속하게 도착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도로의 교통 상황을 승객에게 미리 전달해서 신속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이다. 잔업으로 저녁도 안 먹어 배도 고프고 상사에게 혼나서 기분도 안 좋은데 택시 탔더니 길이 막혀 요금은 올라가고 도착 시간은 늦어지니 짜증이 나는 거다.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잘못한 운행이 된다. 이 점은 신인 교육에서 했던 말이고 지금까지 승객과의 에피소드에서 일본의 현실을 알아보자. 우선 연약한 남성들 또는 여성의 모성애를 갈구하는 남성들이 많다. 그게 친절하고 상냥하다고 믿고 행동한다. 게다가 제모를 한다든지 화장을 하거나 여성화되어가는 경향도 보인다. 또한 일본의 여성들은 60개라고 해서 남자보다 강한 이미지의 여성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일본 여성이 순종적이고 여리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한 일본 여성은 강하다. 그래서 강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마마보이가 되기 쉽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은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다. 특히 대도시는 차를 소유하기가 힘들어 더 심하다. 그 이유는 주차장 등 유지비가 많이 들고 차나 운전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렇다. 또한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데 도시는 사실 자가용이 필요 없기도 하고 운전면허를 따는데 드는 비용이 약 40만엔까지로 비싸기 때문에 굳이 면허를 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전수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운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길 안내가 잘 안 되거나 운전하는 사람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는 회사 택시 운전수의 이직률인데 평균 30% 정도가 그만두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 2년간의 의무 근무 기간이 끝나면 약 70%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그만두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승객과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으며 그 다음이 사고와 위반, 그리고 다음이 급여 불만, 회사 불만 등의 순이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운송약관에 승객의 무리한 요구나 강압적인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고 드라이버 레코더로 촬영되면서부터 승객의 갑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또 택시센터도 무조건 승객이 옳다는 입장의 행정에서 운전수의 항변도 들어주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손님은 왕이라는 의식은
여전하기에 서비스업이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상으로 새로운 코너로 시작한 택시 기사가 들려주는 일본 이야기였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더욱 알차게 일본 사정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기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